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지금 위기에 몰렸죠. 그만큼 자동차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의 팬데믹이요.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의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어떤 매출액도 아니 판매 대수도 20%까지 뚝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까지 판매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보성 현대차 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차에서 직접 연구해서 이 한 세미나에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지고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서스럼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도표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2008년 2009년이잖아요. 그때는 6,455만 대까지 줄어들어서 전세계 시장이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졌습니다. 2009년에는요. 6,209만 대까지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8.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2010년에는요. 7천만 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7,051만 대 회복해서 3.6%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2년 만에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2020년대는요. 70만 대 초반까지 뚝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 이상 떨어진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8,756만 대를 생산했거든요. 이게 2021년이죠. 내년에 가면 9.9%까지 또 떨어질 거다.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7,400만 대 후반까지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떨어질 거다. 문제는 2022년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마이너스 4%까지. 8천만 대 초반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년이 지나서 회복했지만 코로나 위기는 지금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제대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4년 차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속성상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염병이라는 것은요.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백신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시장은 계속 얼어붙은 상태로서 조금씩 회복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 4가지를 댔습니다. 4가지. 4가지가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들은 게 뭔가 하면요. 수요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에도 문제가 있다.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IMF 외환위기나 뭐 이 동일본 대지진이나 금융위기나 이거는 특정 국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이번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 이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실제로 다 미치고 있죠. 게다가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 중심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신흥국에서 그걸 받쳐줬거든요. 신흥국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신흥국에서도 못 받쳐준다. 신흥국에서 지금 받쳐줘야 되는데 신흥국에서도 못 받쳐주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그만큼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지금 현재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되는 전환되는 시기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라 이렇게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잖아요.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지금 큰 충격을 많이 미칠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 결국은 또 물량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동차 시장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시장에도. 예. 특히 뭐 전기차로 가게 될 때 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물량 공세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이 중국의 복병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해야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에도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바로 이런 물음표에도 답을 했습니다. 이런 물음표에도. 이보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경영연구소장이 말입니다. 이런 물음표에는 첫 번째 답한 게요. 예. 이게 비대면의 활성화, 일상화. 비대면의 일상화이기 때문에 비대면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나 건강이나 여기에 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공유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다. 어차피 갈 길은 공유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가장 핵심이 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 세계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와이어링 하나스 때문에 와이어링 하나스란 자동차 부품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멈추고 기아자동차가 멈췄거든 공장이요. 그러니까 탈세계화 현상으로 많이 갈 거다. 예, 탈세계화.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빨리 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자동차도 홈쇼핑으로 파는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예, 자동차도. 옛날에 같으면 자동차는 영업소 가서 사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큰 우리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때린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산업 정책 중에 3주년 특집으로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리쇼링 하자. 왜냐하면 해외 기업에 나가 있는 국내 공장, 국내 기업의 어떤 공장들 국내로 돌리자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이보성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리쇼링으로 해서 끌고 들어오는 것보다가 오히려 니어쇼링이 맞다. 자동차 공장 옆에 거기에 같이 몰려 있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인건비도 줄이고 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대자동차는 위기인데 그 위기의 돌파 방법으로 리쇼링보다는 니어쇼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이나 시장은 워낙 빨리 변하고요. 그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런지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데 과연 도와줄 수 있을런지 참 의심스럽기도 합니다.